갑니다. 갑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인과 에너지였었지. 인과 에너지를 보면 인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뀌었어? 에너지로 바뀌고 일이 에너지를 통해서 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일과 에너지라는 파트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했었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걸 보고 역학적 에너지를 불렀다? 이거 배우들어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로 나눈다라고 했었어. 무슨? 중력. 그렇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물체를, 예를 들면 내가 물체를 밑에서 위로 던졌어.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이 경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뭐만 존재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를 얘기하니?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지. 맞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용수철을 내가 늘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뭐가 될 거야? 변형된 길이를 x로 잡고요. 또 하나 건 여기서 내가 준 힘, 이게 탄성력이라고 보지. 그럼 얘들아,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이 넓이가 뭐야? 이 넓이가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그러니까 이게 1의 양이 내가 용수철을 늘리면서 한 일의 양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한 일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죠. 1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내가 용수철 1을 했다는 얘기는 1이 뭐로 바뀌었다?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게 누구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X지. 근데 여기서 F는 뭐랬어? 탄성력 우리 어떻게 구해서 지난번에 K, X라고 구했지? 그럼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뭐가 된다?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게 나온다. 맞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난번에 했던 것도 49페이지 다 얘기했고요. 50페이지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갑시다. 2K부터 갑시다. 2K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M V 제곱이 된다. 그랬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2P 중력부터 갑시다. 어떻게 돼? M G H가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P 탄성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K X 제곱이다. K가 뭐랬다 얘들아? K가? 여기서 K가 뭐였다? 용수철 상수다. 용수철 상수라는 얘기, 용수를 많이 변형시키거나 했을 때 용수의 늘어난 정도를 보고 얘기를 하잖아. 즉 1m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보고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였어? 100N/m라는 것과 50N/m를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용수철 상수가 커? 100이 큰 거지. 그럼 1m 늘리는데 몇이 필요해? 100N이 필요하고 1m 늘리는데 50N 필요하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누가 더 힘들다야? 위에 게 힘들다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힘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뭐 할수록? 늘릴수록 용수철 상수가 크면 1을 많이 한 거니까 뭐도 커져? 에너지도 커진다. 됐죠? 이런 거 보시는 거고. 그럼 요 세 개의 합이 뭐야?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 됐죠? 만약에 물체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로만 표현하는 거야. 그럼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된댔어? 내려오는 동안 그럼 높이는 어떻게 돼? 감소죠. 그래서 이 P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된다고. 그럼 누구가 증가될 거야? 빨라진다죠.
빨라진다라는 얘기는 뭐가 커진다? EK가 커진다.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중에 EP의 감소량이 있을 것이고 내려오는 도중에 EK의 증가량이 있겠지. 이게 어떻게 된대? 똑같다라고 했어요. 기억해 주셔야죠. 문제 나올 때 주로 어떤 것들 많이 나오니? 이런 것들. 여기서 마찰이 있다라고 볼 거야. 물체를 여기서 와서 갈 거야. 높이가 h라고 할 거야. 근데 물체를 여기다 놨어. 몇 h? 2h라고 놨을 때 여기서 속도 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19번이나 20번 문제 같은 거 어떤 거 나올 수 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서 마찰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됐어? 그럼 여기는 뭐야? 마찰에 대한 일을 한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높이 차가 곧 누구야?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빠져나갔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요거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어떤 걸 볼 수도 있냐면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되는데? 보존되는 거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렇게 돼 있대. 벽이 있을 것이고 여기 용수철이 있을 거고 여기가 용수철이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물체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 갖고 있는 뭐로 바뀌니? 용수철이지. 그럼 용수를 밀고 갔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지. 에다가 기준보다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라는 얘기 모두 있다는 얘기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 빠르게 변하는 생각할 필요도 없지. 왜 필요 없어? 우리가 볼 건 여기와 여기만 볼 거니까.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뭐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지. 보세요. 여기서 봅시다. 처음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야? 얘밖에 없어. 높이가 없지. 높이가 없다는 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일단 빠르기 있어 없어? 일단 밀어놨던 거라서 빠르기도 없지. 그럼 내가 밀었다는 얘기는 변형만 시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거야? 변형시켰다는 얘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하고 얘는 0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변형됐어 안 됐어? 용수철이 안 됐지? 여기서 용수철도 변형이 안 됐어? 근데 여기 높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누구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높이가 높아졌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얘하고 얘의 합이지. 이해돼요?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상황에 따라서 누군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크기는 똑같다.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변형된 길이가 x가 됐고 여기가 y가 됐다라고 하면 x, y 갖고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용수철 상수도 구할 수 있어. 됐어? 어차피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해되니? 자, 또 하나 갑니다. 자, 문제 내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봐야 되냐면 물체를 이렇게 해서 던질 거야. 얘가 272kg짜리고요. 얘가 10m/s로 던졌습니다. 됐죠? 그럼 내가 중력 가속도를 그냥 10이라고 계산을 하면 몇 미터까지 올라가겠어? 라고 물어볼 거야. 이거 간단한 문제잖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얘들아? 여기가 뭐로 봐야 돼? 기준으로 보는 기준선. 기준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야? 높이가 있다 없다? 높이가 없다.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만 갖는다? 운동 에너지만 갖는다. 됐어? 그럼 이게 쭉 올라가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겠지. 이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는 V가 0이 되는 거지. 올라가서 점점점 느려진 거니까.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누구만 갖는다?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갖는다. 맞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안 된다? 되니까 얘하고 얘가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MGH와
2분의 1 mv 제곱은 같으니까 질량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G는 10h는 2분의 1 곱하기 100의 제곱이 100이니까 50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h는 몇 미터까지 갑니까? 5m까지 올라가면 끝난다. 이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기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올라가는 도중. 예를 들면 이게 h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같다. 2분의 1 h만큼 같다 생각합시다. 그럼 2분의 1 h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얘들아? 높이가 반반 올라갔지. 그럼 저기서 뭘 가져?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구분하려고 약간 다르게 준 거야. 이 K 프라임, 이 P 중력 포텐셜 에너지 프라임은 뭐야? 다른 거니까 준 거고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여기서 뭐가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지. 그럼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란 얘기는 자 쓸게요. 여기서 속도를 V라고 잡을게요. 여기서 속도를 V 프라임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m 곱하기 v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이 있어요. v 프라임의 제곱. 맞아? 이게 뭐야?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야. 위로 올라갔을 때. 됐어? 네.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건 내가 그냥 빨리 써버리겠는데 어떻게 계산한 거야? 잘 봐봐.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얘가 v죠. 질량 m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m v 제곱이고요. 밑에 게 커, 중간이 커. 밑에 게 크지? 그럼 감소량이라는 얘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큰 거는 여기고 작은 건 요거지. 빼기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프라임의 제곱.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을 묶어버리면 2분의 1 m 곱하기 v 제곱만 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가 된대? m g 2분의 1h 이렇게 다시 쓰는 거지. 기준점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뭔 생각하셔야 돼? 기준 포텐셜 에너지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니?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지난번에 51조까지 다 얘기를 하긴 했었어, 맞지?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야, 맞죠? 그게 이 얘기죠.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51페이지에 보면 더 이상 뒤에는 없습니다만 밑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잠깐 얘기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추가로 좀 여기 더 얘기를 해야 돼. 찌그러졌나? 자, 일단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x라고 좀 생각하자. 이게 뭐야? 전형된 길이 이라고 본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y축이 누구를 뜻할까? y축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볼 거야. 됐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돼? 이건 여기는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 무슨 곡선 나와? 포물선 곡선이 나와요. 됐어?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 보자. 0.5x야. 맞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를 2라고 할게. x가 변형됐을 때 a라고 할게. 그럼 0.5x가 변형되면 얼마 돼야 돼? 몇 2야? 자, 2분의 1 kx 제곱이 2라고 잡았어. 여기 2라고 잡았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 x의 제곱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4분의 1이야. 됐어?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된다. 운동 에너지처럼. 이해됐어? 네. 그거 일단 적어줄 거 적어주시고.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용수 처리 하나 있지? 아직 안 썼어? 오케이, 좀 기다릴게. 다 썼어? 자, 여기에 길이가 용수철의 길이. 됐어? 얘는 뭐해서 물체를 매달아놨지? 그럼 얘가 정지 상태다라고 하면요. 정지 상태라고 하면 얘 누구와 누가 같은 거야? 중력과 탄성력이 어떻게 된대? 같은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m이라고 하면 누구의 탄성력 F는 어떻게 됐어? kx지. 그럼 이 길이가 우리가 x라고 잡고 이걸 x라고 잡으면 2분의 1 kx지. 이게 누구야? mg하고 같은 거야. 중력과 탄성력. 탄성력과 중력이 같은 거라고. 이해돼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준영아 K는 어떻게 구할 거야? K는 어떻게 구할 거야? X분의 mg 이러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용수철 상수가 나온다. 이해되셔요? 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문제 이게. 내가 이걸 이 상태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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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가 당겼어. 당겼다. 여기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할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부를까? 평형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와 누가 같아?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지점에 가만 냅둬도 저기까지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걸 당겼다라는 얘기는 x만큼을 더 늘려버렸지. 평형점에서. 그럼 여기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모두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잡고 있었어. 그럼 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는 없다라는 얘기지. 또 하나 이걸 내가 당겼는데 높이가 있어 없어? 밑에가 있던 것도 무시해버려. 필요 없어. 기준이 어디야? 여기가 기준이야. 기준점. 기준점이 여기란 얘기는 얘는 모두 없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없다.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있어? 변형을 시켰지. 네. 그럼 어떻게 했어? 2분의 1 K 뭐야? X제곱이야? 2X제곱이야? 왜 2X제곱이야? 원래 길이보다 2배만큼 변했습니다. 2X의 제곱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미안해. 산성 포텐셜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해돼? 그럼 여기 볼까? 제일 높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면 원래 용수철 길이지. 원래 용수철 길이니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제가 가다가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지죠. 그럼 여기서 0이 될 거야. 맞아? 그랬더니 운동 에너지도 있다 없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요 2x만큼 물체가 올라간 거지. 그럼 누구만 존재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mg 곱하기 2x가 역학적 에너지야. 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얘가 문제지. 얘가 빨라 안 빨라? 빠르죠? 빠르다는 얘기는 뭐야?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2분의 1 mv 제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높이가 있다 없다? 높이 있으니까 얼마 올라갔다? mgx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변형됐다 안 됐다? 변형됐다 안 됐다? 변형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분의 1 kx 제곱.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다. 중간에서. 이해돼? 이해돼?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냐. 잘 봐. 이제 물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생각할까?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올라갈까? 올라가는 과정에는 어떻게 있어? 뭐가 감소해? 뭐가 감소해? 이렇게 가면 뭐가 감소하냐고.
탄성 포텐셜이 감소하겠지. 맞아?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 중력 포텐셜로 바뀔 거고 이것만 바뀌어?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도 바뀌지. 이걸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여기는 어떻게 할까? 누가 감소할 거야? 누가 감소할 거야? 운동 에너지 감소지? 길어서 이렇게 쓸게. EK 감소죠? 느려지는 거니까. 여기가 가장 최대 빠르다라서 써. 맞아? 그러니까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져야 돼. 속도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지. 또 누구도 감소해? 탄성. 이것도 감소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중력의 증가량하고 똑같다라고 봐야지. 이해됐어요?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는 거야, 얘들아. 알았니? 됐어? 근데 실제로 이거를 문제에서 풀라라는 문제는 학교 중간고사 때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출제 안 된다고. 기말에 출제될 거야. 2학기 기말 니네들. 니네들은 출제가 안 될 거고 아마. 학교에서 이것까지 다루진 않아. 만약에 다룬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다룰 수 있냐면 다룬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물질 위치 좀 올라가는 거지. 그런 정도까지 나오지 이 정도까지 하진 않아.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좀 고난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됐어? 이건 언제 나온다고? 니네 학교 선생님 그럴 거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었어. 경희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이번엔 안 내고 기말 때 낼 거야. 2학기 기말 때 낼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줘. 다른 학교에서 이거 문제 나온 경우는 거의 못 봤고. 근데 일단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 일단 이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생각은 어떻게 하시라고? 여기서 늘렸지. 이게 뭐라고? 기준이 된다고. 높이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얼마 돼? 높이가 빵이야. 높이가 빵이니까 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지만 운동 에너지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어? 변형도 안 됐고 속도도 빵이니까 당연히 누구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고 얘는 다 있다라고 봐야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 정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게 2라면 2죠? 그럼 얘는 얼마야? 얼마야? 4분의 1, 2죠. 맞아요? 왜? 변형된 길이가 2분의 1 k 4x 제곱이 2면 얘는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그거에 4분의 1이잖아. 그게 4분의 1 2야. mg 2x가 x 2지. 그럼 얘가 얼마야 얘는? mgx는 2분의 1 2가 되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4분의 1 2 이렇게 돼야죠. 준영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봐봐. 일단 여기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최하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었지. 그럼 얘가 2분의 1 kx k 4x 제곱이 2야. 정리하면 4 곱하기 2분의 1 kx 제곱이 이게 2라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럼 위로 올라가면 아까 전에 그래프 그린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 x가 2x의 절반이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kx 제곱이 4분의 1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기서가 뭐랬어? 최고 높은 데가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잖아. mg2x가 2였잖아. 그럼 여기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 mgx가 되는 건데 이게 2분의 1x 2. 그럼 토탈 2가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얘하고 얘가 합이니까 얘가 4분의 1, 얘가 2분의 1, 얘가 4분의 1 이런 정도로 간다는 얘기지.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하니라는 걸 봐야 돼. 알았어? 오케이, 적을 거 적어주시고 그럼 여기서 내용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 여기는 없어. 이런 문제는 여기는 없어. 없을걸? 아니다, 그거 있나 보다. 하나만 있나 보다. 근데 뭐 이걸 뭐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8번 문제 잠깐 몰래 56쪽에
8번 문제 잠깐 봐봐. 8번 문제. 8번 문제 보면 거기 뭐 있어? 그림 나는 56쪽이야 얘들아. 56쪽 찾았어? 자, 그림 나는 가의 용수절의 질량 m의 물체를 연결했을 때 원래 길이보다 x만큼 용수를 늘어나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됐어? 네. 그럼 내가 뭘 했어 거기서?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니은선지 볼래? 용수철 상수는 x분의 mg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네? 맞아요? 네. 기억 봅니다. 나에서 물체의 작용 R자 힘의 크기는 빵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맞아? 중력이랑 탄성이가. 다시 말해 정지했잖아. 뭔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R자면 빵이 된다. 맞죠? 기억니은 맞고요. 티켓 겁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다가 나의 2배야? 몇 배야? 2분의 3. 왜 2분의 3배야? 네. 4배가 돼야 되지. 4배. 왜냐면 봐봐. 일단 여기서 뭘 물어봤어? 여기는 물어본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얼마 돼? 맨 밑에는 2라면 중간에는 4분의 1 2라며 네. 이런 거 써먹어야 된다고. 알았지? 네. 이해돼? 이런 것들 문제 써보는 거야. 근데 요거 이상 뭐 더 복잡하게 나오거나 그런 건 솔직히 없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실 거라고. 알았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가 뭐 있었어? 이 동네 갈 때 어떻게 뭐가 변하니를 봐야 돼. 그러니까 전환되는 게 제일 중요해. 됐어?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할 때도 또 뭐 있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을 때 봐봐. 내가 이렇게 물체가 있었어.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냅두면 어떻게 돼야 돼? 내려올 거고 얘가 가겠지.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야 감소야 일정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돼야 돼. 왜냐하면 높이는 변함이 없지. 높이는 변함이 없지만 뭐가 빨라졌어? 얘의 속도가 빨라졌지. 그럼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잖아. 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진 거 없이 즉 누구는 없었다는 얘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데 누가 변화됐다? 빨라졌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엔 뭐란 얘기야? 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된 거야. 왜 얘가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돼? 얘가 감소했습니다. 됐어? 나중에 뭘 물어볼까? 봐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커요? 아니면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커요?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큰 거야? 왜 큰 거야? 아래로. 아래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뭐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야 감소야? 왜 감소해야 돼? 얘가 증가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가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돼. 전체가 같은데 한 놈이 증가되면 한 놈이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지. 그럼 B의 입장 봤을 땐 B가 내려오면서 빨라져. 운동 에너지가 증가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내려왔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 둘의 합이 뭐라는 얘기야? 0보다 작아야 돼. 감소하는 거니까. 이해돼? 네. 좀 빨랐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뭐 있었어? 얘가 뭐라고?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됩니다. 왜 증가된다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고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 P, B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B 요거 감소합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전체가 보존이 되는데 A가 증가됐으니까 따라서 B는 감소해야 된다. 이해되니? 그럼 감소해야 된다. 그럼 B는 어때? B. 이 B는 누구였어? 이 K 증가와 이 P의 감소 있을 건데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해돼? 그럼 결과적으로 이 P가 크다, 이 K가 크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죠. 얘는 더해지는 거고 빼지는 거니까 넘어가면 이 K가 이 P보다
작아요까지 나오죠. 아셨죠? 이해되세요? 꼭 기억하실 거 이거 생각하셔야 돼. 얘가 빗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빗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뭐야? 빗면은 길이야, 높이야? 높이야,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에서 높이가 되는 거지 길이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해돼? 그럼 여기서 한 줄로 연결됐으면 높이가 똑같아질까요? 길이가 똑같아질까요? 길이야. 길이가 똑같아져. 무슨 소리냐면 물체가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 이렇게. 얘가 내려갔다 생각하자. 그럼 여기를 S라고 생각하고 이걸 H라고 생각하면 빗면의 기울기가 다르지. 그럼 당연히 얘가 가면 줄이 딸려가지. 그럼 얘가 줄도 그만큼 딸려오지. 여기 S만큼이야. 대신 이 높이는 그 SH보다 좀 작을 거고. 나 빨라? 이해돼? 정말?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내용들. 그 다음에 요거 문제 같은 게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 잠깐 보고 갈게요. 빗면은 지금 현재 여기 없습니다만 뭐 29번 문제 61페이지 29번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61페이지 29번 잠깐 보실래요? 자, 그림같이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선 P에 정지한 물체 A의 수평 방향에 일정한 힘이 연결했더니 P에서 Q까지만 작용한 후에 F를 제거했던 A가 R인 지점에서 정지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A는 자 A가 1번에 1번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서술로 하시오 라고 썼어. 역학적 에너지 A는 증가야 감소야? 왜 증가야? Q에서야. Q에서 어디까지? R까지. 자 봐봐. Q에서 R까지는 빨라졌어. 맞아? 근데 Q에서 R까지는 빨라졌어? 느려졌어? 느려져서 R에서 뭐랬어? 정지했다며. 그럼 다시 말하면 Q점에서의 속력이 빠른 거야? R점에서 속력이 빠른 거야?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야 감소야? 감소인데 누구야? 위치 에너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다는 얘기 결국엔 누구니?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으니까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요. 왜? A가 뭐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되셔요?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 풀어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61까지 숙제가 됩니다. 다음 겁니다. 연립학 봅시다. 왜? 연립학은 쉬워. 그래요? 연립학은 쉬워. 지금까지 배웠던 것보다 훨씬 쉬워. 됐어? 근데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애들은 정말 이 역학이 쉬워요 라고 하는데 역학이 쉬운 대신에 뭐가 어렵다고 그러면 연립학이 어려워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간단해요.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연력학 법칙을 두 개를 할 거거든.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1법칙은 뭐냐?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 같은 경우 에너지가 다른 걸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그 총량은 똑같다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생각해봐. 여기서 뭐가 흘러다녀? 전기가 흘러가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빛 에너지지. 그다음 또 열 에너지로도 바뀌지. 맞아? 그럼 당연히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됐어도 처음에 전기 에너지가 누구와 누구로 빛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그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크게 얘기해요. 연력학 1법칙이라고 보는 거라고. 연력학 2법칙 같은 경우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야? 연력학 2법칙은 에너지의 흐름이 에너지가 이동되는 게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생각해봐. 준명아, 네. 이 방에 책상이 있어 없어? 있어요. 깨끗해 더러워? 더러워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 깨- 깨끗했겠지. 엄마가 치워주셨으니까. 근데 좀 있으면 더러워지지. 네. 그게 뭐야?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돼? 에너지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를 가는 것처럼 물질이 규칙적으로 있다가 불규칙한 걸로 바뀌는 거야.
책상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물리적 법칙이야. 그만 외우지 마.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이거 진짜로. 그래서 엄마한테 나중에 그거 하라고. 이거 물리 선생님한테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이건 연력학 이 법칙에 따라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된다고. 얘만 한다고. 자 갑니다. 자 연력학 1법칙 갑시다. 연력학 1법칙은 52페이지죠.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지만 새롭게 생성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단 연력학 1법칙은 뭐라고? 에너지는 전환되지만 그 총량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다. 이게 무슨 법칙? 연력학 1법칙. 됐어? 연력학 1법칙. 됐습니까?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뭐 나올 거냐면 이 파트에서는요. 자 기관이란 게 나와요. 열기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혹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는 거야? 굴러가죠. 왜 굴러갈까요? 엔진이 거기서 보이죠? 엔진 모터라고 하는 건 전기 자동차. 우리가 뭐야? 연료를 태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 실린더라는 게 있어. 실린더에 기름을 쏴주면 걔가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붙으면 어떻게 기체가 연소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겠죠. 부피가 늘면서 얘를 뭐 할 거야? 크랭크 축을 움직여서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배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자 등압 과정이란 말이 있어요. 등압이라는 얘기는 뭐야? 압력이 똑같은 걸 얘기해요. 아직 쓰지만 그냥 보셔야 돼요. 등압 과정이란 말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등적 과정이란 말이 있어요. 등적이라고 하는 뭡니까? 등적. 적은 쌓을 적자거든. 다시 말하면 부피 말하는 거. 부피가 똑같은 걸 얘기해요. 됐어? 그다음에 또 하나 뭘 거야? 등온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등온 과정이 뭐야? 온도가 똑같은 거지?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단열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예를 들어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요. 열의 교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하늘 위로 공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구름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자 산의 꼭대기에 있으면 내가 산의 꼭대기를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하얀 연기 같은 안개 같은 게 쓱 올라오거든. 근데 땅에서 봤을 때 뭐로 보여? 구름으로 보여. 다시 말하면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뭐야? 급격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해 버리거든. 그럼 팽창했다라는 얘기는 이 바깥쪽과 공기 사이의 기체 교환은 에너지 교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래서 그걸 보고 단열 팽창이라는 과정을 할 거야. 그래서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들. 근데 그게 밑으로 내려 못 될까? 부피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럼 단열 압축 과정. 높새바람이라고 들어봤어? 높새바람이 뭐야? 세영아 높새바람이 뭐야? 들어봤어? 일단 영동지방이라는 데 있어. 영동지방이 어딘지 알아? 전라도가 아니라 강원도. 다시 말하면 강원도 보면 태백산맥 존재하지. 그럼 태백산맥 존재하고 이쪽에 뭐야? 동해안 쪽이 이쪽에 지나면 이 태백산맥 지나면 영동, 영서라고 해. 근데 이렇게 산맥을 지나온 공기가 내려올 때는 여기서 그 올라갈 때 비를 다 뿌리고 여기는 되게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올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높새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쪽 즉 동쪽과 동해안 쪽 즉 강릉 쪽하고 그다음에 서쪽 뭐 춘천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온도가 다르고 습도가 다른 이유가 저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때 배울 거라고. 됐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밑에 이상기체라고 있습니다. 이상기체 보이세요? 이상기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안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적인 기체야. 실제로 보면 분자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탄성 충돌 이외에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기체로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므로 기차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같다. 줄 좀 쳐주세요.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와 같다. 요거 줄 쳐놓고요. 그다음에 봅니다. 자, 우리가 혹시 이걸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0
켈빈이란 말은 들어봤어 혹시? 예. 이게 무슨 뜻이야?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0켈빈. 절대 온도를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인데? 의미가 어떤 의미인데? 아주 뭐라고? 기체의 활동이 없다. 없어. 그래서 부피가 빵. 이건 뭐야? 부피가 어떻게 되는가? 기체의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로 변하지 않을 때 기체의 운동이 없어요. 운동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다 그냥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부피도 어떻게 됩니까? 무시합니다. 됐어요? 이상 기체일 때 얘기해요. 실제로 기체는 부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기체가 된다 하더라도 입자 자체의 알갱이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부피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무시를 하는 게 이상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탄성 충돌 이후에 상호작용하지 않는 기체라고 됐었지.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 실제로 기체가 잘 봐. 기체와 기체 사이의 간격은 멀어요, 좁아요? 멀다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고체는 가깝지. 서로 영향을 막 줄 수 있어. 액체가 되면 좀 가까우니까 줄 수 있겠지. 근데 기체는 멀어서 부딪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영향을 안 줄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간혹 가다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가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만날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 서로 영향을 줘요. 아주 적은 힘이 있거든. 반발력도 작용하고 인력도 작용하는데 이상기체 그걸 다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라고. 이상적인 기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체는 누구도 없어? 분자의 운동이 없으면 부피도 없을 정도로 부피가 없고요. 그다음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인력이나 청력 이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이상기체야. 됐어? 그럼 봐봐. 어느 공간에 기체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겠지. 그럼 기준점에서 높아지는 것도 있고 낮아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합치면 운동을 해도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을까 없을까? 한 개만 봤을 땐 있겠지만 다 합치면 변화가 없어.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에서 누구는 빼버릴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 전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었지. 예를 들면 분자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분자 운동이? 왜 활발해진대? 활발해진다는 얘기 막 잘 움직인다는 얘기지. 즉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뭐로 변한다?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즉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갑니다. 첫 번째부터 합시다. 자, 이상기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체라고 하면 압력이 낮거나 온도가 낮거나 밀도가 작으면 보통의 기체도 이상기체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양이 좀 적어. 그럼 서로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야. 그럼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애들도 있어. 됐어?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밑에 가면 보십니까? 자,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얘들아, 이상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km v 제곱이죠. 맞아요? 또 하나 내가 좀 전에 뭐였어?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분자 운동? 활발해진대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거기서 갑니다. 에너지는 2분의 3 nRT라고도 해요. 여기서 n이 누구야? n 물. 다시 말하면 분자의 수예요. 분자가 몇 개 있는지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t가 r이 뭘까요? 이상기체 상수예요.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 t가 뭡니까? 온도예요. 온도.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니? 잘 봐봐. 여기서 2분의 3도 상수고요. n도 어떤 기체가 커지거나 작아질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뭐처럼 행동해? 상수처럼 행동하면 돼요. r도 상수죠. 결국엔 누구는 운동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됐어? 누구는 운동 에너지는 즉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나온다.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이건 U라고 표현해요. U.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U라고 해요. 이게 뭐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됐어? 그러면 봐봐. U가 증가되는 경우는 어떨 때야? 그렇죠. 온도가 상승할 때야. 그럼 U가 감소되면 온도가 어떻게 될 거야? 감소. 온도가 감소, 하강될 때. 그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 다시 말하면 뭐야? 온도가 내려가면 내부 에너지도 낮아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낮아진다는 뜻이야. 느려진다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내부 에너지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의 총합으로 나타내고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딱 뭐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세요.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시고 뭐만 생각하시라고?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진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너지는 연력학 1법칙이 그래서 에너지는 바뀔 수 있다. 그래도 그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전에 일과 에너지 법칙에서 일과 에너지 정리해서 그랬어. 일은 뭘로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는 1로 바뀐다. 맞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들은 네 가지 과정인데 좀 이따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라고?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얘는 누구만 운동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 계산한 방법 어떻게 한다고? 2분의 3 nRT다. 됐어? T는 누구였다? 온도였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서만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자, 밑에 갑니다. 기체에 열을 가면 온도나 부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맞겠죠? 기체에 열을 가면 온도나 부피 변화가 되겠지. 됐어? 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탁구를 쳤거든? 탁구를 쳤는데 탁구를 치다 잘못해가지고 탁구공을 살짝 밟았네? 깨지지 않았어? 그럼 뭐 했을까? 찌그러졌겠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 뜨거운 물에 넣어. 그렇지, 뜨거운 물에 들고 살살살 돌리면 되지. 왜 그런데? 알아서 알아서 왜 팽창하는데? 뜨거운 물이란 얘기는 이 안에 공기한테 온도를 주죠. 온도를 주면 어떻게 될까? 내부의 운동 에너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게 되니까 이 벽에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니까 부피를 늘리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밑에 가면 보십니까? 자, 기체에 열을 가면 온도나 부피 변화가 된다. 맞니?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증가해 감소야.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증가해 감소야. 감소되죠. 맞죠?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지금 현재 풍선을 불었어. 부른 다음에 이걸 갖고 내가 액체 질소에 갖다 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줄어들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밖에다 놓으면 다시 커집니다. 됐어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운동 활발해서 느려져. 자, 쭈글쭈글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늘어나고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잘 봐라. 여기서 압력은 혹시 어떻게 할까? 압력은 혹시 어떻게? 압력이라고 해. 압력. 뭐 펄스는 그렇게 얘기하죠. 압력은 뭐분의 뭐야? 면적분의 힘이에요. 면적분의 힘이에요. 압력은 뭐? 면적 곱하기 힘. 됐죠? 압력은 면적 곱하기 힘. 기압도 뭐야? 기압. 1기압은 뭐야? 1기압. 기압이 뭘까? 기압. 이 기체가 면에 가하는 힘. 이걸 보고 기압이죠. 기체가 단위 면적에 가하는 힘을 보고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누구니? 기압은 결국은 충돌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돌 횟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충돌 횟수가 커지면 내 압력, 기압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충돌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빨라지겠죠. 빨라지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압력을 부피를 이를 감소시키면 돼. 이걸 찍!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움직이는 거 똑같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훨씬 더 뭐야? 여기가 더 많이 충돌하겠지? 됐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돼? 개수를, 분자수를 늘리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개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일정한 봐봐. 자, 처음에 이런 상태예요. 여기를 누르는 건 1기압이라고 합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기체가 바깥쪽을 밀어내는 힘도 몇 기압이야? 이 형태를 유지한다면 1기압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가열을 해줬습니다. Q라는 열량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럼 여기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 증가되죠. 내부 에너지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누구니? 이 안에서 분자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왜? 뭐 해줘? 나 봐줘? 뭐? 파이트 찾고 있어? 그럼 일단 어떻게 했어? 여기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내부 운동이 빨라지는 거잖아. 그럼 충돌 횟수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즉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 증가되지.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니까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된대? 증가된대. 충돌 횟수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대? 증가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어디까지 얘가 움직여질 거냐면 물체가 즉 여기 요 피스톤의 요 면이 정지했다는 얘기는 밖에서 밀어주는 힘과 안에서 밀어주는 힘이 똑같은 거지. 근데 내부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거 보니 변형식이다. F는 뭐야? P 곱하기 A지. 근데 A는 똑같아요. 면적은. 그러면 얘가 P가 커지면 얘도 커지지. 그럼 요걸 미는 힘이 더 세지니까 얘가 밀고 나가는 거야. 이해돼? 밀고 나가면 여기 안에 있는 분자는 이동을 많이 해야지. 그럼 충돌 횟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아니 거리가 넓어졌다고. 그럼 적어지겠지. 그럼 내부 기압이 다시 낮아지겠지. 부피가 늘어야 내부 기압이 낮아져. 어디까지? 바깥에 있는 1기압과 똑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음 주에 다시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끝날 거 아니야.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를 다음 주에 다시 하긴 할 건데, 다시 할 건데 개념은 이런 거야. 봐봐. 탁구공을 밟았습니다. 찌그러졌죠? 네. 그럼 탁구공 안에서 얘는 1기압보다 1기압 부피가 좀 작다 생각할까? 밖에서 누르는 힘은 몇 기압? 1기압.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뭘 해버리면 열을 가하면 내부의 온도는 높아져서 내부 에너지가 커지죠? 네. 당연히 충돌 횟수가 커지면 내부 압력이 증가됩니다. 내부 압력 증가되면 어디까지? 얘가 부피를 늘리면서 압력이 낮아지죠. 내부 압력이 낮아지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1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상주 이해되니? 네. 원상태로. 응?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원상태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그냥 딱 놓고만 있었어. 그럼 열을 계속 가하는 거잖아. 그럼 분자 운동 계속 활발해지겠지. 그럼 부피가 더 커지겠어. 나중에 탁구이 찌그러지는 거지. 그래서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삐쭉 이상한 모양이 되잖아. 탁구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 진짜. 근데 네. 나 어렸을 때 탁구부였거든. 진짜요? 진짜 우리 학교 탁구부였어서 탁구를 많이 밟았거든. 그래서 우리 뜨거운 물에 넣고 막 돌리고 했었거든. 근데 잘못하면 그게 한쪽만 볼록 튀어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 근데 코치 선생님들이 좀 욕 좀 먹고 그것도 못하고 그런 거 썼어. 그렇다고
됐어? 자 기억하셔요. 그러면 몇 시야? 니네가 4시에 수업이야? 네, 정확하죠. 어? 니네가 4시에 수업이냐고. 수업 없어? 있는 것 같아요. 없다. 7시에 있다고? 알았어. 이제 아니 그거 더 할 거 아니야. 더 할 거 아닌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더 할 거 아니야. 더 할 거 아니야. 진짜 할 거 아닌데. 오케이. 다음 주에 조금 속도를 높일 거야. 다음 주에 속도 조금 높일 거고. 얘들아, 숙제는 어떤 걸 해주실 거냐? 아까 그거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지난주에 봤던 테스트 봤던 거 있지? 그거 고치셔요. 네. 근데 모르는 건 따로 다음 주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 고치신 다음에 알았어? 그러게요. 제 시험지 상징해가지고. 그거 그냥 보고 지워주세요. 그거 꺼주세요. 이렇게 땡큐.